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수 김건모. 추가 폭로 여부가 사건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어제 김건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3년 전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 여성은 한 유튜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은 성폭행 의혹 사건이 있었던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김건모 씨는 단골이었고 손님으로 온 그가 자신의 왁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만지려 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겁니다.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게 주장. 이 여성은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을 듣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고소 여성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습니다. 유흥업소 마담에게 회유 협박을 당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는 만큼 스마트워치가 지급되는 등 앞으로의 경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추가 폭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 이에 김건모 씨가 과연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영 교수님 이게 양쪽의 입장이 있는 만큼 일단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미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국면이 바뀌고 있어요. 또 다른 여성이 지금 추가로 등장을 한 거죠. 추가로 등장했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예, 피해자가 뭐 많든 적든 간에 이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만 지금 사실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추가 피해자가 있든 없든 사건은 똑같거든요. 김건모 씨가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여부가 될 텐데 그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불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이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건에서 2차 피해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2차 뒷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 넘어서는 또 팬이나 팬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를 생각해야 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이건 안타까운 사건 자체가 너무 흥미 위주나 이런 것들로 변질되거나 혹은 특정 무슨 뭐 이걸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들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전 이러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보자 혹은 뭐 이런저런 사건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빨리 좀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더 이상 진실 공방으로 갈 것이 아니라 빨리 사죄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큰 피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일일 거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새로운 여성이 등장해서 이른바 자신의 신체 일부를 구체적으로 나왔죠.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이 나왔어요. 왁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여성에 대해서 추가로 등장한 여성에 대해서 김건모 씨가 뭐 어떤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네, 현재까지는 아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김건모 씨가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관련된 내용 중에 한 가지 2016년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폭행 관련 건은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조금 이번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과 조금 다른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내용이 흘러나오게 되는 게 일단은 익명을 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중 세간의 관심들이 좀 집중되게 되고 아주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의 얘기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누군가의 삶에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검찰에 고소가 돼 있는 사건이라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추행을 당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길이 저는 좀 온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은 조금은 절제하고 그렇게 좀 할 때만이 추가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 변호사님 이게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수사당국 입장에서 그리고 차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 사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류의 경우 그러니까 성추행 혹은 성폭행 범죄 의혹의 경우 과거의 일이고 만약에 다시 지금 3년 후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증거가 우선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다라는 증거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우선시 되는 겁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살펴봅니다. 치밀하게 보였군요. 네. 그러니까 뭐 범죄 전후의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피해 여성이 보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성폭행 혐의 또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남성들도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실제로 그런 사건으로 다시 피해 남성들이 무고로 고소를 하지만
무고로 피해 여성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성의 진술 그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재판에 중점이 이제 주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김건모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자, 세 번째 앞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